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방송 강의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렉 출판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에요. 제가 번역에 좀 참여하게 돼서 책의 내용을 기반으로 온라인 강의를 준비하다가 생방송 강의를 진행을 해보는 것도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 프리렉 홈페이지를 보시면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좋은 책들이 있고요. 여기 동영상 강의가 같이 올라오는 책들이 많이 있으니까 같이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프리렉 홈페이지에 보시면 이 페이스북 링크가 있어요. 페이스북 링크에 들어가 보시면 뼈 때리는 씨 라이브 강의 기념 이벤트라고 올라온 것이 좀 있습니다. 네,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 챕터 1을 진행하는 공식적으로 방송 시작이고요. 그 전에 두 번의 방송을 했어요. 그거 말고도 뭐 몇 번 테스트 하느라고 조금 방송을 하긴 했었는데 그 두 번의 강의는 현재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정리를 조금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역시 유튜브에서 경샘으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보고 계시는 트위치 채널에서 경샘에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링크가 좀 있습니다. 링크에 보시면 경샘 유튜브 연결하는 데가 있으니까 여기를 눌러서 들어오셔도 되겠어요. 기초 1, 2가 올라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이 개발할 때 필요한 개발 환경을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좀 따라할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파일 확장자를 보이게 그렇게 해달라는 요청이랑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전혀 모르시는 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요거를 먼저 좀 보고 오시면 어떨까 해서 조금 소개해 놓은 내용이 있습니다. 온라인 생방송 강의를 한 후에 바로 짧은 시간 안에 동영상을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생방송을 좀 놓치더라도 생방송 했던 내용들을 그대로 보고 싶으신 분은 트위치에 다시 보기로 보셔도 되는데, 트위치 다시 보기는 아마 제 거는 2주치밖에 안 나올 거예요. 뭐 다른 스트리머들은 이제 전문적으로 트위치하고 계약을 하는 스트리머들이어서 좀 더 오랫동안 보존이 되지만 저는 아마 2주까지밖에 안 될 거예요. 어쨌든 강의를 하면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 책의 메뉴를 보면 1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1시간에, 그러니까 1시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할 때 챕터 하나 정도를 하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마도 1시간 안팎 이게 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분이 듣는다는 가정하에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책에 있는 내용을 화면에 띄워놓고 이야기를 할 계획이니까요. 책과 함께 보셔도 좋겠습니다. 우선 출력해보자 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아마도 그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그 프로그래밍을 입력할 수 있는 도구, 보통 이제 에디터라고 부르는데요. 에디터를 띄워놓고 프로그램을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입력을 다 하고 나면 그 입력된 프로그램을 이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 이제 번역을 하고 그 번역된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뭐 다른 언어들의 경우에는 그 편집 툴하고 뭐 번역 툴하고 다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뭐 다 하나로 합쳐져 있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온라인 강의에서 설명했다시피 우리는 그 여러 가지 툴들 중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을 쓸 거고요.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고 하는 툴은 통합 개발 환경이라고 해서 그 편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편집한 프로그램을 빌드해서 실행해보고, 그다음에 뭐 나중에 배우겠지만 디버깅을 해보고 이런 툴들까지 다 통합되어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을 사용을 할 거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2017 버전이 지금 현재 최신 버전이고, 그 유료 버전, 무료 버전이 있지만 뭐 그 중에서 무료 버전, 그러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커뮤니티라고 하는 버전을 사용해서 개발을 하게 될 거고 강의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렇게 시행이 됐고요. 교재에는 정수의 덧셈 결과를 출력해보자. 그래서 15와 37을 더한 값을 출력해보자 하고 소스 코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입력을 할 거냐,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지가 않죠. 1번 강의, 그러니까 첫 번째 거에서 올려놓았던 거에서 약간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먼저 프로젝트를 만들어야 돼요.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개발 툴이 있긴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 보려면 항상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만들기로 합니다. 프로젝트를 어디다 만들 건지 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 어떤 종류의 프로젝트를 만들 건지 비주얼 C++, 윈도우즈 데스크탑, 데스크탑 마법사를 선택해서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을 지정합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뭐 C01로 해보죠. 그리고 콘솔 응용 프로그램 빈 프로젝트 SDL 끄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 새 프로젝트에서 왼쪽에 비주얼 C++의 윈도우즈 데스크탑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데스크탑 마법사,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또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데스크탑 마법사, 그 다음에 이름을 주고 어디다 할 건지 폴더를 지정을 한 다음 확인을 하면 데스크탑 프로젝트 이제 마법사가 뜨는 거고요. 마법사에서 프로그램 종류를 콘솔 응용 프로그램으로 하고 빈 프로젝트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SDL 체크를 끄고, 초보자를 위한 설정이니까 일단은 이렇게 따라하기로 합니다. 그러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죠. 프로젝트가 생성이 됐고요.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을 타이핑 해보기 위해서 소스 파일을 추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소스 파일이라고, 솔루션 탐색기 내에 소스 파일이라고 되어 있는 곳에다가 추가를 해요. 추가 새 항목을 합니다. 거기 C++ 파일을 선택을 하는데 확장자를 CPP로 하진 않을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는 C와 C++ 두 가지 언어를 다 개발할 수 있는 툴이어서 기본적으로는 CPP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C 언어를 배울 거니까 확장자를 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 이름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로 하는 편이 좋으니까 적당한 이름, 뭐 지난 시간에는 src라고 했었는데 src 하든 뭐 메인을 하든 앞에 건 상관없고요. 뒤에는 .c를 확장자를 줘야 되겠어요. 그러면 main.c라고 하는 소스 파일이 여기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여기다가 타이핑을 해보면 되겠어요. 타이핑을 해보죠. 설명에 있는 것처럼 스튜디오 아니고 stdio, 스탠다드 IO의 준말이에요. 스탠다드 IO, 그 다음에 int main void,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를 열기만 했는데 닫는 가로가 자동으로 쳐졌죠. 이게 일반적인 에디터가 아닌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에디터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해줘요. 그래서 엔터를 쳐도 자동으로 들여쓰기가 되죠. 들여쓰기 되는 것도 자동으로 해주는 개발 툴들이 이렇게 자동을 해줍니다. 또 계속 따라 쳐보죠. printf, 이거는 printf라고 읽어요. 가로 열고 따옴표 열고 %d, 따옴표도 역시 열기만 했는데 닫는 게 다 자동으로 들어갔죠. %d 따옴표 닫고, 그 다음에 콤마를 썼고요. 그 다음에 15 더하기 37이라고 하고 가로를 닫고 세미콜론 했고요. 그 다음에 책 교재에는 슬래시 별 하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 어떻게 해든 상관없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return 0 여기 있습니다. 교재의 0 옆에 그 찍 그어져 있죠. 그러니까 0자가 자 이렇게 되는 거는 대문자, 영어 대문자 5, 그 다음에 얘는 숫자 0. 숫자 0하고 대문자 5하고 구별이 잘 안 되니까 어떤 프로그래밍 관련된 곳에서는 숫자 0에다가 찍 긋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폰트에 따라서는 뭐 대문자 5하고 숫자 0하고 구별이 잘 되는 것들도 있긴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찍 안 긋은 걸로 나오죠. 대문자 5하고 숫자 0하고 비교를 해보면 예, 뭐 좀 다르게 생기긴 했죠. 자,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의 입력이 다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이제 입력이 잘 됐고요. 여기 보면 별표가 써져 있죠. 이 별표는 이 프로그램이 아직 저장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S를 눌러도 되지만 여기 저장 있죠. 사실 컨트롤 S를 안 누르고 진행을 하고 이제 빌드만 해도 이 개발 툴이 빌드하기 전에 알아서 저장을 하기는 합니다. 일단은 저장을 해볼게요. 여태까지 우리가 만든 것이 소스 프로그램을 만든 거고, 그 파일, 이 소스 프로그램을 저장한 파일을 소스 파일이라고 부르고요. 이 소스 파일은 확장자 .c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는 교재에서는 뭐 다른 이름을 줬는데요. 이름이 크게 상관이 있지는 않아서 여기서는 어쨌든 교재상에서는 그 챕터마다 파일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 파일 이름을 리스트 0101 뭐 이런 식으로 썼고요. 저는 아까 뭐라고 했죠? 프로젝트 이름을 C01이라고 하고 파일 이름을 main.c라고 했었네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확장자가 .c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은 이거는 사람이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가 얘를 바로 실행할 수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바꿔주는 그런 거를 이제 번역 작업을 거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 컴파일, 링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툴을 이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이 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은 방금처럼 내가 이제 타이핑해서 입력하는 역할만 할 뿐만이 아니라 빌드하고 실행하는 것도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만약에 타이핑을 잘못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이상한 걸 넣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뭐 이상한 빈칸을 넣었다든지, 프린트 F를 해야 되는데 그냥 프린트만 했다든지, 이거 괜찮구나. 예, 뭐 이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문법에 맞지 않게 넣어주면 번역을 못해요. 그래서 문법에 맞도록 잘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부분은 좀 이따가 해보고요. 일단 뭐 주석 얘기부터 먼저 해볼까요? 주석이라고 하는 것은 커멘트를 번역한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런 색깔로 표시된 것들. 그러니까 C 언어에서는 요 슬래시 별부터 별 슬래시까지를 주석이라고 해서, 이 주석이라는 부분은 컴파일러가 건너뛰고 얘는 신경을 안 씁니다. 나머지 부분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게 뭐 하는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런 거를 프로그래머가 나중에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써놓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소스 코드가 동작하지 않게 이렇게 잠시 막아두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잘 짠 프로그램 중 하나가 얼마나 잘 읽히냐,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느냐, 혹은 내가 나중에 봤을 때 프로그램 짤 때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써놓은 거 보고 다시 생각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는 부분이고요. 프로그램 실행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지만, 전혀 영향을 주지 않지만 독자를 위해서 써놓는 것이 이 주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재에서는 마법의 주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printf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짤 때 나머지 부분은 거의 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기 부분만 바뀝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항상, 이걸 잠깐 지워볼까요? 자, 여기서부터 이만큼은 항상 입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 저런 프로그램 막 짜볼 건데, 이 부분은 거의 동일하고, 자, 이제 내가 뭘 짤 거냐? 15 더하기 37 하는 프로그램 짜보자. 그럼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걸 할 거면 여기다 다른 걸 넣어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당분간 이거랑 거의 똑같은 형태로 진행이 될 겁니다. 다 프로그램을 처음 경험하시는 분이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게 다 뭔 소린지 모르겠는 부분 것들만 막 가득하기 때문에 뭐 일단 설명을 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일단은 들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printf라고 하는 것이 뭐냐? printf 이제 프린트 포매티드의 약자여서 어떤 것을 형식화해서 출력하라. 출력하라라는 함수예요. 함수 호출이라고 불러요. printf라는 이름의 함수가
마련되어 있고요. C 언어 컴파일러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같이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능을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15 더하기 37을 한 결과를 출력해다오 하고 여기다 뭘 썼죠? 여기는 %d라고 이런 형식을 갖춰서 출력해다오라고 이제 요청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d는 무슨 형식이냐면 d, 데시멀, 10진수 형태로 출력해달라 라는 요청이 되겠어요. 뭐 교재에 보시면 printf라는 이름의 함수를 호출해서 출력하라 라는 요청을 주는 거고요. 첫 번째 인자로 format specifier, 그러니까 이 형식을 10진수 형태로 출력해달라. 그 다음으로 15 더하기 37의 값을 이렇게 출력해달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두 개의 인자를 주면서 여기에 내용을 값을 이 형식으로 출력해달라 라고 요청을 해주는 겁니다. 다음은 문장 얘기 나오네요. 프로그램은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C 언어에서는 여러 가지 문장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서 뭐 expression statement라고 해서 어떤 수식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이면 그게 문장이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함수 호출을 하고 있잖아요. 함수 호출도 하나의 수식이어서 이 수식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서 하나의 문장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return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문장이에요. return하고 수식을 쓰고 세미콜론을 써서 이것도 하나의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printf라고 하는 함수 호출을 내용으로 하는 문장이 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겠지. 그리고 return zero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문장. 그러니까 두 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면 이 main이라는 함수 중괄호부터 중괄호 사이에 있는 여러 개의 문장들이 차례대로 실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는 방법은 원래는 실행을 하려면 프로그램을 .c 파일을 컴파일해요. .c 파일이 있으면 .c 파일을 컴파일해서 뭐 예를 들어서 .obj 파일을 만들어요. 그리고 .obj하고 라이브러리하고 합쳐서 exe를 만듭니다. 이거를 링크라고 불러요. 얘를 컴파일 얘를 링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을 합쳐서 빌드라고 불러요. 빌드라는 과정을 거치면 exe가 나오고요. 그러면 exe라고 하는 파일이 이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타이핑해서 입력한 프로그램을 번역하고 링크해서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요.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는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화면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툴에 사실 요 버튼 있죠? 여기 플레이 버튼처럼 생긴 녀석, 로컬 디버거라고 써있네요. 얘를 눌러도 바로 실행이 되긴 해요. 그런데 개발 툴이 자동으로 앞 단계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exe를 만들어야지 이걸 가지고 실행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행을 하려면 exe가 있어야 돼. 근데 exe를 아직 안 만들었어. 그럼 링크를 해야 돼요. 그럼 링크를 하려면 obj가 있어야 되는데 obj를 하려면 또 컴파일을 해야 돼요. 그럼 컴파일을 아직 안 했어. 그러면 나는 실행하라고만 해도 얘가 컴파일도 하고 링크도 하고 다 진행을 합니다. 뭐 그렇게 바로 해도 되고요. 지금은 차례차례 진행을 해볼게요. 먼저 만든 파일을 저장을 하고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얘를 컴파일 해볼까요? 여기 있네요. 컴파일 해요. 그러면 여기 .c 파일이 .obj로 컴파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빌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와 있죠. exe가 만들어졌어요. 그 만들어진 exe가 어디에 있는지 풀 패스가 나오네요. 여기에 이러이러한 이름으로 exe가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거를 실행해 볼게요.
이걸 누르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52라고 그 몇이었어요? 15 더하기 37의 값이 52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출력이 되고 나서 이제 콘솔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여기는 디버그 콘솔에서는 뭔가 디버깅이 중지되면 자동으로 콘솔 닫기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은 이 결과를 보지 못한 채로 창이 닫히니까 아마 기본 값은 자동으로 콘솔 닫기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아무 키나 누르세요. 그러면 지금 이 15 더하기 37의 값이 화면에 출력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해 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차례대로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뭐 실행하고 이를 차례차례 했지만 사실 뭐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디버거를 실행하기만 해도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다 진행한다는 거죠. 지금은 덧셈을 해봤는데 뺄셈을 해보면 어떠냐. 그러면 이 덧셈을 뺄셈으로 바꿔볼까요? 소스 코드를 수정했어요. 소스 코드를 수정했으면 저장하고 컴파일하고 빌드하고 실행하고 이 단계를 다 해야 될 수도 있지만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실행을 해도 그 이전 과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면 얘가 자동으로 해줘요.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떴네요. 마이너스 22라고 출력이 됐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고요. 형식 문자를 지금까지는 %d라고만 그러니까 10진수만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형식 문자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넣을 수 있어요. 여기는 한번 한글로 좀 출력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printf라는 함수에게 이제 이런 형식 문자를 줬죠. 그러면 printf라는 녀석은 이 첫 번째 인자를 받아서 쭉 똑같이 계속 내가 입력한 그대로 출력을 하다가 %라는 걸 만나면 %가 나왔다. 그렇다면 뒤에 있는 값을 가져오자. 뭐 이런 식으로 돼요. 그리고 D를 보고 10진수로 출력하라 그랬구나. 그래서 이 위치에다가 이 값을 여기 있는 수식의 값을 요 위치 %d 위치에다가 끼워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n까지 쳐보죠. 이걸 다시 실행을 해보죠. 그러면 15와 37의 합은 52입니다 하고 다음 줄로 내려간 것까지 지키고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메시지들을 printf의 첫 번째 인자에다가 추가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제 교재에서도 이 \n 부분이 이 원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지금 제 거에는 백슬래시로 나오죠. 이렇게 생긴 애가 슬래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가 백슬래시, 반대쪽 슬래시라고 해서 백슬래시라고 불러요. 근데 어떨 때 이 백슬래시라고 나오고 어떨 때 원이라고 나오냐면 이 폰트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요. 한글 폰트를 설정했을 경우에는 이게 백슬래시로 안 나오고 원으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백슬래시로 나오는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선호하기 때문에 원으로 표시되지 않고 백슬래시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상, 유튜브의 첫 번째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간단히 말하면 폰트를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저는 이 루시다 콘솔이라는 이름의 폰트를 설정을 해서 백슬래시로 나오도록, 원으로 안 나오고 백슬래시로 나오도록 설정을 해놨고요. 앞으로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원 표시가 나왔으면 이거는 백슬래시랑 같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printf에다가 여러 가지 값을, 그러니까 문자열을, 형식 문자열을 달리해서 혹은 수식을 달리해서 몇 가지로 출력하는 걸 해봤고요. 줄바꿈을 하는 이유에서 이제 줄바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개발을 하는 동안은 이거를 이제 크게 느끼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마지막 출력을 한 다음에 자동으로 다음 줄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운영 체제에서는 뭐 윈도우즈만 쓰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면 뭐 리눅스라든지 뭐 맥이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 체제 있을 텐데 그런 다른 쉘에서, 그러니까 윈도우즈를 제외한 다른 쉘에서는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뭐 52라고 출력한 다음에 바로 프롬프트라고 하는 게 바로 오른쪽에 출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뉴라인을 써서
그 백슬래시 n이 뉴라인, 그러니까 다음 줄로 넘어가라 라는 의미를 가진 문자거든요. 그래서 그걸 출력해 주어서 그 다음 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교재에 몇 가지 기호 문자 읽는 법에 대해서 나와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칙 연산이고요. 뭐 컴퓨터를 좀 써보신 분은 이 별표를 곱하기 용도로 쓰인다는 것을 아실 테지만 아마도 그 경험이 없으시면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컴퓨터에서는 이 곱하기의 의미로 숫자 8 위에 있는, 키보드의 숫자 8 위에 있는 별표를 이 곱하기 용도로 사용을 하고요. 뭐 C 언어에서는 곱하기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건 한참 뒤에, 중급 이하, 중급 이상으로 넘어가면 그때 배우게 될 거고요. 뭐 아스타리스크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도 하고 쉽게 스타, 별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역시 나누기 표현, 나누기는 이제 슬래시를 써서 나눗셈으로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원기호하고 백슬래시는 같은 거다, 같은 문자인데 폰트에 따라서 다르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호들 이름이 쭉 나오죠. 퍼센트, 점, 콤마 등등등 이야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 혹은 뭐 여러분들이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나 아래 한글이나 이런 문서 편집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 따옴표를 여는 따옴표와 닫는 따옴표를 이제 구별해서 표시하는 문서 편집기들이 많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는 구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따옴표를 열고 따옴표를 닫는다. 그 다음에 큰 따옴표를 열고 큰 따옴표를 닫는다. 여는 것과 닫는 것과 구별이 되어 있질 않죠. 그런데 똑같은 거를 문서 편집 프로그램으로 입력을 해보면 첫 번째 입력할 때는 여는 거, 두 번째 입력할 때는 닫는 거, 이렇게 표시하고 막 자동으로 변환해주고 이런 편집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프로그래밍 할 때는 구별 없이 교재에는 마치 여는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마 폰트 문제로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싱글 코트, 더블 코트,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라고 부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그 다음에 중괄호, 중괄호는 브레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괄호, 그 다음에 꺽쇠, 뭐 물음표, 느낌표 다 많이 들어본 이름들이죠. 엔드 기호는 앰퍼샌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뭐 등등들이 있겠습니다. 프린트F를 할 때는 그러면 퍼센트가 들어가야만 하느냐? 뭐 그렇진 않아요. 퍼센트 없으면, 그러니까 프린트F는 퍼센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대로 출력을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뭐 헬로 월드 라고 하고, 퍼센트 안 썼으니까 추가로 인자를 줄 필요가 없죠. 뭐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면 그래서 헬로 월드 블라블라 하고 출력이 됐죠. 그러니까 퍼센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추가로 내가 인자를 더 줄 경우에, 그러니까 따옴표 열고 따옴표 닫은 이후에 이 중간에 뭔가 값을 더 끼워 넣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퍼센트를 쓰는 거고요. 그런 게 없다면 그냥 이렇게만 쓰면 되겠죠. 중간에 뉴라인을 넣을 수도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 그러면 헬로 월드까지 출력을 하고 요 백슬래시 n, 요게 하나의 문자예요. 줄바꿈 문자. 여기도 줄바꿈 문자가 또 있죠.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헬로 월드 줄바꿈 블라블라 줄바꿈,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났어요. 그래서 줄바꿈을 일으키는 문자가 요 백슬래시 n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이 프로그램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프린트F를 여러 개로 나눠서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써도 되고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죠. 헬로 월드를 출력을 해라, 블라블라를 출력해라. 아까 한 거랑 똑같아요. 결과가. 심지어는 이렇게 해도 결과가 똑같습니다. 헬로 월드 줄바꿈 하고 대문자 B까지 출력해라. 그래서 여기까지 출력을 했어요. 그리고 LAH 여기서부터 다시 출력을 하는 거죠. 상관없어요. 프린트F를 한 번에 하나, 두 번에 하나, 뭐 10번에 하나 상관없습니다. 그냥 쭉 출력하라고 한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는 거죠. C 언어에서는 이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프로그래밍을 좀 더 배우고 다른 언어도 좀 배우고 나면 C 언어의 문자열 지원이 굉장히 열악하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 보통 교재에 어떤 언어들도 문자열이라고 하는 것은 좀 앞부분에 설명하게 되기가 쉬워요. 이제 우리가 자료형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수형, 뭐 실수형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문자열 이런 것도 같이 나와야 되는데 C 언어는 유독 C 언어는 이 책만 해도 9장의 문자열 기초가 나와요. 근데 다른 책들도 문자열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뒤에 나옵니다. 이게 문자열에 대한 지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문자열 다루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앞에 좀 시언어의 중급 정도 되어야 비로소 문자열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아직은 문자열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요. 그냥 따옴표,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를 열고 닫고 이렇게 문자열 리터럴을 표시한다. 이렇게 따옴표를 열고 닫은 것을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한다. 리터럴이라는 말은 그냥 뭐 상수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그냥 한글로 리터럴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뭐 문자가 사용되는 곳에 직접 문자열을 입력하는 경우를 가리켜서 문자열 리터럴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그다음 줄바꿈 문자를 \n 으로 표시한다 그랬죠. 요거를 escape sequence라고 부르는데 왜 escape라고 하냐면 escape 탈출이잖아요. escape sequence라고 부르냐면 이 컴파일러가 문자열을 쭉 번역을 하다가 큰 따옴표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문자열이 시작되는구나. H자가 있으니까 이건 H라는 문자, E자가 있으니까 이거는 E라는 문자 쭉 가요. 가다가 백슬래시라고 하는 걸 만나면 얘는 백슬래시라는 문자가 아니야. 이제부터 정상적인 문자 입력 시퀀스가 아니고 탈출한 시퀀스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글자까지 같이 봐요. 그래서 백슬래시 n까지를 하나의 글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걸 escape 시퀀스라고 불러요. 여러 가지 escape 시퀀스가 있는데요. 원 표시는 백슬래시라고 생각하라고 그랬죠. 백슬래시 a를 한번 써볼게요. 백슬래시 a를 쓰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랬더니 뭐 운영체제마다 소리가 좀 다르긴 하는데 지금 뭐 소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삐삐라고 부르는 그 경고, 얼러트의 약자로 a를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리가 나도록 하는 거를 백슬래시 a로 표시합니다. 또 세 개를 써볼까요? 그러면 네, 뭐 한 번밖에 소리가 안 나네요. 여튼 뭐 세 번 경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원래는 윈도우즈가 걔를 처리하는 방식이 약간 특이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출력과 함께 경보를 3번 울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변수 얘기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짠 프로그램은 변수를 쓰진 않았어요. 사실은 상수만 썼습니다. 변수는 variable를 번역한 말이에요. variable. 그리고 상수는 constant를 번역한 말이죠. 그러니까 상수라는 것은 안 변하는 값이에요. 여기 이렇게 쭉 썼으면 이건 이제 프로그램 실행한 후에 변하지가 않는 값이죠. 그래서 상수라고 부르고요. 이제 변하는 값을 써볼 거예요. 아까 15 더하기 37을 썼을 때도 이 15, 37 이런 것들도 다 상수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계산을 하고 실행할 때마다 다른 값을 뭐 가질 수 있게 하고 그러려면 변수를 사용을 해야 돼요. 변수는 상자다라는 표현으로 많이들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변수를 사용하려면 변수를 선언하도록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가 있는데 언어마다 변수를 선언하고 써야 되는 언어, 선언하지 않고도 쓸 수 있는 언어로 갈라져요. C 언어는 변수를 쓸 때는 반드시 선언하고 써야 되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변수를 선언하고 써야 되는데 선언하는 방법이 이렇게 됩니다. int n 하고 세미콜론을 썼어요. 그래서 이거는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한다. 내가 앞으로 n이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하겠다라고 컴파일러에게 미리 알려주고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n은 10, n에다가 10을 넣어라 하고 10을 출력해보고 n에다가 20을 넣고 20을 출력해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선언을 안 하고 쓰면 어떻게 되느냐? 요즘 빨간 밑줄 쳐져 있죠? 요즘 개발 툴은 이 컴파일 하지 않아도 이 에디터 수준에서 뭐가 잘못했을 때 잘못됐다고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마우스 빨간 밑줄 쳐진 데다가 마우스를 갖다 놔보면 식별자 n이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선언하지 않고 변수에 선언을 하지 않고 썼다는 거죠. 다른 언어라면 이렇게 쓸 수 있는 언어도 있어요. 변수에 선언이 필요 없는 언어도 있는데 C 언어의 경우는 변수를 선언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int n 이렇게 선언을 하고 쓰면 이제 문제가 없죠. 그래서 n이라는 이름 혹은 i, no, year 뭐 여러 가지 이름의 변수를 쓸 수 있고요. 변수 이름을 사용하는 규칙은 아마 이제 더 나중에 나올 거고요. 일단은 밑에 있는 거를 써보도록 하죠. int n이라고 선언을 하면 int라는 자료형으로 n이라고 하는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겠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 프로그램을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뭐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도 좋고 소스 파일을 새로 만들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냥 이거 고쳐가지고 써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그 매직 마법비라고 했던 부분 있죠? 그것만 남겨놓고 다 지울게요. 자, 여기서부터 다시 써보기로 합니다. int vx, vy 두 개의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에요. vx라는 변수와 vy라는 변수를 모두 int형으로 선언하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수를 담을 수 있는 변수 두 개를 마련해다오 라고 컴파일러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청을 하고 나서 vx는 57이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vy는 vx 더하기 10이라고 썼어요. 그러면 vx라고 하는 상자에다가 57이라고 하는 값을 대입해라,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등호가 보이는데 뭐 일반적으로는 같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하잖아요. 뭐 수학에서도 보통은 같다라는 의미로 쓰죠. 그런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요 equal이라고 하는 기호를 대입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왼쪽의 변수에다가 넣어라. vx가 원래 그냥 빈 상자였는데 57이라고 하는 값을 vx라는 상자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 줄은 뭐냐면 vx라는 상자에 있는 값을 가지고 꺼내가지고 10이라는 값과 더해라. 그럼 이제 더했어요. 더한 값을 vy에다가 넣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vy에는 뭐가 들어가요? 네, 당연히 67 들어가겠죠. 자, 그러면 변수에다가 값을 넣기만 하고 프로그램 끝나면 뭐 화면에 아무것도 안 나오니까 화면에 뭔가를 출력을 해보자고요. 뭐 아직까지도 요 변수로서의 기능을 크게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상자를 마련해서 그 상자에다가 값을 넣어놓는, 그 다음에 그 넣어놓은 값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짜본 거예요. 자, 실행을 해볼까요? vx의 값은 57입니다. vy의 값은 67입니다. 뭐 산수 계산하는 건 어렵지 않으니까. 다음은 이제 초기화에 관해서 알아봅시다. 이 상자를 마련을 했어요. vx라는 상자와 vy라는 상자를 마련을 했어요. 그리고 그 상자에다 값을 넣죠. vx는 57을 넣고 vy에는 57에다가 10 더한 거를 넣었어요. 그런데 넣지 않고 하면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이제 비어 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그럼 이거 한번 지워볼게요. 지워보면 vx라는 상자를 마련해라, vy라는 상자를 마련해라. 마련했어요. 운영체제는 상자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내용을 찍어라 이러는 거거든요. 찍어보죠. 어떻게 되나? 네, 프로그램 죽어버리네요. 프로그램이 죽어버렸고요. 자, runtime check failure 실패했다고 나오네요. vx의 값이 초기화도 되지 않았는데 사용되었다. 뭐 이런 에러 메시지가 났어요. 요거는
운영체제마다 달라요. 운영체제마다 이렇게 표시해주는 운영체제도 있고요. 뭐 그렇지 않은 언어도 있습니다. 뭐 정확히 얘기하면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아마 윈도우즈를 써서 윈도우즈의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개발을 공부를 할 거니까 지금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실행을 하면 프로그램 죽어버리고 자, 런타임 체크 나오면서 여기서부터 잘못됐다 에러가 났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닫고 그 다음에 아직 프로그램 실행 중이거든요. 디버거가 아직 안 끝난 상태예요. 여기까지 실행하다가 여기서 멈춘 상태예요. 에러가 나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스탑 버튼 있어요. 디버깅 중지라고 되어 있네요. 요거를 눌러서 중지를 해줘야 이제 수정 프로그램을 수정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일반적인 다른 운영 체제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윈도우즈가 좀 유별나다고 해야 되나? 좀 더 많은 체크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운영 체제한테 상자 2개를 공간을 마련해다오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운영 체제는 뭐 어딘가의 공간에서 뭐 상자 2개를 마련해 줍니다. 근데 상자가 비어 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고요. 메모리 어딘가를 자 이제 여기를 써 하고 이제 메모리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제 여기 몇 바이트 있으니까 이 부분을 VX랑 VI를 위해서 써라 하고 줍니다. 근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었어요. 메모리니까 메모리에는 어떤 값이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됐었으니까 뭔가의 값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0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1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32,748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어요. 뭔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를 이제 우리가 쓰레기 값이라고 부르긴 해요. 무슨 값인지 알 수 없는 값이 들어있다고 그래서 보통 C 언어나 뭐 다른 언어에서 쓰레기 값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값이 들어있고요. 얘를 출력을 해요. 그러면 쓰레기 값이 출력됩니다. 그래서 아마 교재에서도 그런 말이 나와요. 3535입니다. 938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3535라고 출력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한 값이 출력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이렇게 뭐 알 수 없는 값, 그러니까 쓰레기 값이 출력이 되는 거고요. 윈도우즈는 조금 달라요. 윈도우즈는 좀 더 메모리 관리를 더 심하게 해요. 그래서 마련을 해주긴 했어. 근데 초기화를 값을 한 번도 거기다 뭔가를 담지 않고 거기 있는 값을 읽으려고 하면 얘를 뭐 런타임 에러라고 그래서 프로그램을 죽여버려요. 이 시스템이 뭔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 프로그램을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와 같은 일이 난 거고 교재에서는 쓰레기 값이 출력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운영체제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 뭐 0이 출력될 수도 있고 뭐 알 수 없는 거예요. 전혀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뭐 C 언어에서는 결과가 undefined이다. 정의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사실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undefined라는 결과가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걸 알게 돼요. 프로그램이 확 죽어버려야 뭔가 문제를 일으켜야 이거 고쳐야 되는구나 하고 고치는데 undefined인 경우는 지금 죽을 수도 있고 나중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죽으려면 지금 빨리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별 문제 없다가 출시할 때 죽는다, 출시하고 나서 죽는다든지 뭐 그런 일이 나오면 굉장히 괴로운 일이 됩니다. 여튼 C 언어에서 변수를 선언해야 하는데 이 변수를 선언하고 값을 초기화하지 않은 상태로 읽으려고 하면 뭐 어쨌든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변수에다가 값을 항상 넣어야 된다. 근데 아까는 어떻게 했었냐면 변수를 선언하고 그리고 선언한 뒤에 값을 넣었죠. 값을 대입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되지만 C 언어 프로그래머라면 변수의 선언과 값의 대입, 그러니까 초기화를 동시에 하는 것이 더 편하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아까랑 똑같긴 해요. 2개를 선언하는 거고 그 2개에다 값을 대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해보죠. VX라고 하는 저장 공간을 마련해다오. 정수형으로 마련해다오. 그리고 초기 값은 57로 해라. VX라는 변수가 선언되면서 동시에 57이라고 하는 초기 값을 갖게 됐어요. 그러니까 공간만 마련하는 게 아니라
초기의 값도 써준 거죠. 그리고 57 값을 다시 읽어와서 10 더해가지고 그거를 vy라는 상자의 초기 값으로 해라. 그러니까 이 두 줄에 의해서 두 개의 변수가 선언되었을 뿐만 아니라 값도 정해졌죠. 그러니까 이걸 출력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짰던 프로그램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초기화를 하는 것과 대입을 하는 게 뭐 비슷하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런데 뭐 초기화라고 하는 것은 선언도 하고 대입도 하는 거다라고 해보면 좋겠어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3 섹션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입출력에 대한 얘기를 해보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출력만 해봤어요. 프로그램에다가 뭘 출력할지 정해놓고 그걸 출력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마다 항상 같은 결과가 나오죠. 57하고 67만 나오는 거예요. 다시 실행해도 이렇게 나오고 또 다시 실행해도 이렇게 나올 거예요. 사실은 프로그램을 짜면서 그렇게 만들진 않죠. 뭐 실행할 때마다 다른 결과를 나오게 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짜는 경우가 많죠. 물론 뭐 같은 결과가 나오는 프로그램도 있을 수는 있지만 환경에 따라서 다른 실행 결과가 나오게 할 건데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지금 제어할 수 있는 환경이란 게 이렇게 아직 이제 배우려면 멀었으니까 간단하게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는다라는 거를 환경의 하나로 생각해 보자고요. 사용자로부터 값을 입력받는다를 해보도록 할게요. 뭐냐면 이제 다른 함수 printf라는 함수는 출력하기 위해서 쓰는 함수고요. 입력받기 위해서 쓰는 함수인 scanf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교재에 나온 대로 해볼까요? 자, no라는 이름의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박스 하나를 마련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하나 하고요. 커서가 깜빡거리게 하기 위해서 콜론 뒤에다가 이제 뉴라인은 쓰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이제 scanf 라는 함수를 호출해 줄 겁니다. 다운표 열고 %t 다운표 닫고 콤마 $no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이 $를 왜 쓰지? printf 할 때는 %d 하고 변수 이름을 바로 썼는데 scanf 할 때는 %d 하고서 앞에다가 $를 쓰게 되네요.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급 C 프로그래머가 되기 전까지는 이거의 이유를 설명을 안 합니다. 아쉽게도 나중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scanf 할 때는 꼭 $를 써야 된다. 이렇게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당분간은 그렇게 생각합시다. 그 다음에 printf를 하나 더 이렇게 해볼게요.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형식화된 입력 함수예요. 그러니까 %d라고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10진수 형식으로 숫자 하나를 입력받아서 no라는 이름의 변수에다가 넣어달라 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이 scanf예요. 자세한 거는 뭐 현재 수준에서 말하기가 어려우니까 일단은 이런 형태로 쓰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따라서 쓰는 수밖에 없겠어요. 그러면 이 scanf가 제대로 실행되고 나면 사용자가 입력한 숫자가 이 no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너는 이거를 입력했다라고 이 no의 값을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실행을 해볼까요? 그러면 please enter 콜론까지 찍히고 여기서 커서 깜빡깜빡하네요. 그리고 현재 scanf라는 함수가 실행된 상태예요. scanf라는 함수는 뭔가 입력이 올 때까지 기다려요. 아직 저 아무도 입력 안 했으니까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죠. 여기다가 숫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볼까요? 뭐 3, 4, 5, 4 입력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엔터를 입력해야만 이 scanf가 리턴을 합니다.
scanf라는 함수는 아직 리턴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막 입력을 하고 있는 동안에도 scanf는 아직 리턴하지 않은, scanf 함수 호출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예요. 내가 이제 엔터를 치면 scanf가 끝나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다음 printf 함수가 호출이 됩니다. 엔터를 쳐볼까요? 그랬더니 너 3454 입력했어 라고 출력을 해주고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다시 한번 실행해 보죠. 자, 똑같이 출력이 됐고요. 내가 12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니까 너 10이라고 입력했어 라고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종료됐죠. 그러니까 출력을 하고 입력을 받고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본 거예요. scanf라고 하는 함수는 값을 읽어드리는 함수다. 키보드로부터 값을 읽어드리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입력을 받아서 그 입력을 그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뭔가 계산을 해보자. 5배를 해보자. 이렇게 됩니다. 자, 입력해 주세요 라고 출력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런 형식을 통해서 NO의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의 5배는 이거다 라고 출력을 하는데 퍼센트가 2개죠. %d, %d. 그래서 NO와 5 곱하기 NO 이 2개를 출력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이 입력된 NO와 5 곱하기 NO가 각각 이 %d와 이 %d 위치에 끼어 들어갈 거다라는 짐작을 할 수 있겠죠?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죠. 자, 입력하세요 라고 떴고요. 내가 7 하고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5 times 7 is 35 이렇게 찍혔죠. 그러니까 요 NO가 7이 들어갔겠죠. 그 다음에 요 NO도 7이니까 5 곱하기 7 한 결과인 35. 7하고 35가 printf한테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게 요 %의 위치에 각각 출력이 된 상태입니다. 교재에서는 곱만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2개를 출력하는 것도 한번 해봤어요. 뒤에 보시면 이제 2개의 값을 입력받아서 입력된 2개의 값의 합을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번엔 푸데스가 나오네요. 자, 교재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C 언어는 뭐 빈칸이나 다음 줄, 그러니까 엔터나 어디에서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여기 붙어 있어도 되고 엔터를 쳐도 되고 엔터를 10개를 쳐도 되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프로그램 컴파일하고 실행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재에서는 아마도 이 2개가 정수 1에 대한 것과 정수 2에 대한 거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한 줄에다 쓴 모양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썩 좋아하진 않는 방식이긴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쓴거나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으로 쭉 나열해서 쓰거나 상관없어요. 심지어 지금 제가 이 10 몇 줄에 걸쳐서 짜져 있는 프로그램을 전부 한 줄에다 붙여서 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사람이 읽기가 나쁘겠죠. 프로그램 컴파일하는 데는 전혀 지장 없지만 사람이 읽기가 나쁠 거예요. 이 사람이 잘 읽기 쉽도록 짜는 프로그램을 사람이 잘 읽을 수 있도록 짜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기회가 있으면 또 얘기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프로그램을 좀 제가 방금 엔터를 쳤죠. 이거 엔터를 친 이유는 의미상 좀 구별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터를 여기 치거나 안 치거나 프로그램 결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지만 보기 편하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먼저 처음 보는 푸데스라고 하는 함수 호출이 있었죠. enter two numbers라고 하는 문자열을 푸데스한테 넘겼어요. 그래서 무슨 결과가 나오는지 이따 봅시다. 그 다음에 정수 1하고 n1이라고 하는 변수를 줘서 그 값을 받고요. n2에다가도 받아요. 그래서 얘를 합하면 이거다 라고 출력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네요. 자,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enter two numbers라고 출력됐고요. 이건 printf로 한 거랑 똑같죠. printf로 해도 되는데 갑자기 푸데스를 왜 했을까? 좀 의아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일단 넘어갈게요. printf 정수 1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숫자를 뭐 3, 4, 5, 6 입력을 했어요. 정수 2 입력하라고 그래서 뭐 55 입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합하면 3511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고 프로그램은 끝났죠. 설명을 해보면 사실 이 푸데스라고 하는 함수는 역시 출력하는 함수예요. printf도 출력하는 함수지만 푸데스도 출력하는 함수인데 푸데스 여기서 이제 s는 스트링 문자열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문자열을 출력하는 함수. 그런데 printf도 출력하는 함수인데 왜 이런 게 또 있냐면 사실 푸데스보다 printf가 더 많은 일을 하는 함수예요. 얘는 뭐 정수든 무슨 10진수든 16진수든 여러 가지 포매팅을 해주는 다양한 기능을 가진 F자가 붙어 있는 것처럼 포맷을 여러 가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함수라서 좀 더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푸데스라고 하는 함수는 그냥 문자를 전달하면 그 문자를 그대로 출력합니다. 퍼센트 이런 거 보는 거 없어요. 그래서 간단한 문장 출력을 할 때는 푸데스를 사용하는 게 좀 더 이득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끝에 백슬래시 n을 안 넣어도 다음 줄로 넘어가요. 뭐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자열을 한 줄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할 때 쓰는 함수가 이 푸데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수1이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입력을 하나 받고요. 그 다음 정수2라고 출력을 한 다음에 n2에다가 또 받고요. 그럼 여기까지 실행이 되면은 n1과 n2의 값이 담겨져 있겠죠. 사람이 입력한 값이 담겨져 있겠죠. 그래서 n1하고 n2의 값을 더해요. 그리고 그 값을 printf한테 넘겨주는데 그리고 그 값이 이 %d 위치에 출력되도록 이렇게 하면 그 출력된 값이 나오는 거죠. 합한 값이 나오는 거죠. printf랑 푸데스 차이에 대해서 간단히 여기 나오고요. 만약에 27과 35를 입력하면 그 합인 62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세 가지 섹션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소스 프로그램은 문자를 나열해서 작성합니다. 타이핑을 쭉 하죠. 근데 컴퓨터는 이거를 내가 타이핑한 내용을 그대로 실행을 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실행할 수 있는 형태로 번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컴파일이라고 부르는 형태, 여기 제가 써줬었죠. 컴파일, 링크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실행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얘를 실행합니다. 슬래시 별과 별 슬래시 사이는 주석이라서 프로그램 컴파일 번역을 하는 녀석은 그 부분을 건너뛰고 지나간다. 그러니까 설명을 쓸 때 쓰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요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변하지 않고 계속 쓸 거예요. 요 부분 하얀색 부분만 계속 바꿔줄 거니까 자 이제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봅시다 할 때는 일단 요거 타이핑하고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해 보기로 하죠. 스탠다드 IO를 스튜디오라고 쓰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그다음 문장 끝에는 세미콜론을 적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개의 문장,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문장을 만드는 종류 중에 수식 뒤에 세미콜론을 붙여서 문장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프로그램 실행하면 main이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이건 뭐 나중에 설명할게요. main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중괄호를 열고 중괄호를 닫은 데까지가 이제 main의 내용이고요. 그 중괄호 사이에 있는 문장들이 실행되는 것입니다. 줄바꿈 문자는 \n이다. 여기 원기호를 써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좀 나중에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원기호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백슬래시를 써야 뭐 역슬래시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역슬래시를 써야 됩니다. 사실 근데 같은 거다. 백슬래시나 원은 이제 같은 문자예요. 같은 문자인데 그 폰트에 따라서 한글 폰트의 경우는 원화 표시가 나오고 영문 폰트의 경우에는 백슬래시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이 원 표시가 나와도 다 백슬래시라고 읽을 거니까
백슬래시가 나오도록 하는 폰트를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 강의 첫 번째 유튜브 첫 번째 동영상에 보시면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은 큰 따옴표로 감싼 형태로 문자열 리터럴을 사용하고요. 변수에는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자료형 이야기할 때 더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 챕터에서는 정수형 변수만 사용을 해봤고요. 이때 int라고 하는 키워드를 써서 정수형 변수를 선언해봤어요. 새로 생성한 변수에는 쓰레기 값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어떤 운영체제에서는 이 쓰레기 값이 그대로 출력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윈도우즈라고 하는 이 운영체제에서는 그 윈도우즈와 비주얼 C++를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한 개발 환경에서는 이렇게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는 걸 출력하려고 하면 프로그램 죽어버린다. 어쨌든 꼭 초기화를 해야 된다. 값을 넣고 그 값을 넣은 값을 접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초기화를 하거나 대입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를 하는 것이 좀 더 간편하고 좋다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2개 이상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 콤마로 구분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printf, pdefs 이런 함수 이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요. scanf로 입력받는다 인데 scanf는 사실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가 아직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쓴다를 그냥 보고 익숙해지시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분간은 그렇습니다. 덧셈, 뺄셈, 곱셈 뭐 등등 사칙 연산을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